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2차 전지 영상을 제가 거의 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2차 전지가 제가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많이 올라간다든가 앞으로 더 떨어진다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희는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저도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제가 복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어떤 관점에서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되는지, 또는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면 어디서 들어가야 내가 수익권에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공부를 하는 거죠. 즉 매일매일 관찰하고 주식을 공부해야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게 많이 떴죠. 이게 나의 경제에 나의 공부약이 다 있어요. 제가 사이닉 솔루션 얘기할 때가 바로 며칠 전이죠. 이렇게 거래량 터졌을 때 잘 보고 계시고 오늘 찍었으니까 매수 타이밍, 이제 박스권 뚫었으니까 이제 사이닉 솔루션도 좋아지겠죠.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해 놔야 돼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처럼 근간에 이제 그 조선주의 변화가 좋거든요. 이거 어제 그저께 모레 실방할 때도 제가 60일선이 올려놓으면 삼성중공업이 흐름이 좋아졌으니까 잘 보기 싫어 그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려고 2차 전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 종목 찾기 해가지고 이거 뛰는 건 누가 몰라요. 미리 다 알지. 다 알죠. 그죠?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좋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 그죠? 좋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미리 좀 선점해 놨다가 잘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2차 전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항상 이제 볼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물론 지금 현대차, 현대오토 대단하죠. 그죠? 주도주들이에요. 그죠? 당연히 더 가락률도 높고, 현대차 목표가가 40인가 50까지 나온 것 같고, 현대오토도 강합니다. 자, 근데 저번에 영상 알려드렸듯이 현대오토의 매수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죠. 여기. W실방이 다 있어요. 여기 21선 여기였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자리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홀딩이고, 신규로 들어가긴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벌써 여기서 거의 상한가 근처 쉬었다가 또 날아가는 거니까, 여기서만 50%니까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죠. 근데 이런 친구들의 월봉의 이천지 많이 높죠. 지금 이렇게 좀 물리면 안 되는 자리. 예전에 2000 엄청 올라갔을 때처럼 물리면 안 되지만, 요런 데 있다면, 요런 데 바닥에 있다면 좀 버텨주면 잘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월봉 바닥에 있어요. 물론 여기서 더 바닥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일단 평균적인 위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왜 낮을까? 항상 알려드렸지, 전기차 캐즘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전기차 EV, 전기차 캐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계약권 좀 잘 안 된 거.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악재는 미리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LNF가 테슬라하고 뭐가 좀 어쩌고 해가지고 97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럼 더 떨어져야지.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은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제 내피셜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이제 좀 바라봐야 되는 좀 시기가 언제냐면, 사실은 이제 전기차 쪽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전체가 ESS 쪽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물론 미국의 ESS 관련된 급등했다 그래가지고 내일 꼭 뛴다 이런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미증시에서 ESS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미증시에서 ESS가 강하다는 얘기는 아직 데이터 센터 있죠. 미국의 AI 쪽이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쪽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축소하거나 이러면 이제 악재가 되는데, 실적으로 이제 더 이상 AI가 고픕니다. 우리 저기를 안 짓겠다. 이렇게 ESS 데이터 센터를 안 짓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좀 불안한데, 그런 게 없어요. 더 짓고 있고, 그러고 더 키우려고 그래요. 그만큼 AI 시장이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데 전력은 딸리네. 전력은 딸려요. 그러니까 더더욱 전력 보관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ESS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전기차 쪽 배터리를 포기한 건 아니고, 운영은 조금씩 하되 전체적으로 방향을 싹 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ESS 시장으로 나가겠다, 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런 흐름 때문에 2차 전지가 바닥을 찍었어도 앞으로 좀 올해죠, 그죠? 올해 좀 살아날 수 있는 좀 확률이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필 이 관점에서 미증시를 보고 있었는데, 많이 떴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미국 ESS 관련 대표 주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가장 좀 잘 봐야 되는 게, 일단은, 플루언스 에너지입니다. 제가 플루언스 에너지 찍었을 때, 제가 3번 차트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또 떴어요. 어제 거의 10% 가까이 뛰었고. 특히 볼륨 에너지가 이게 3번 차트거든요. 이게 60일선 뚫어줄 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자리.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왜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제 제조반도체 얘기할 때가,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나의 경제에 올려놨거든요. 물론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차트가 똑같다고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이렇게 60은 뚫어주고 나갈 때 이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이게 빵 때렸죠. 이런 종목들 놓치면 본인만 손해죠. 공부 안 해가지고. 자, 제조반도체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알려드렸고 이만큼 갔어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만 그리냐? 아니에요. 미국 주식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친구 ESS 관련 대표 주자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60선 뚫고서 갭 띄우고 날아가고 어제도 거의 한 12%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자, 월봉에서 제가 5개선 뚫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블룸에너지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플루엔스 에너지도 마찬가지. 매물대 이거 뚫어주면 이제 어디 갈지 몰라요. 그만큼 미국의 ESS 관련주 흐름이 좋다는 얘기는 지금 이 친구들의 잘 보셔야 된다는 건 ESS 관련주들이. 자, 이제 물론 이제 블룸에너지 관련주가 우리나라 기업은 비나텍이라고 있어요. 많이 오른데 내일쯤 이제 반등하는 게 높죠, 그죠? 물론 저기 떴다고 꼭 뛰는 건 아니지만 제가 비나텍 얘기할 때도 여기쯤이었으니까. 어쨌건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ESS 관리에 급등을 했으니 뭐 물론 급등했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뭐 꼭 뛴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좀 합리적으로 그죠?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앞으로 계속 뛰고 안 뛰고 올라가는 건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월봉의 입자가 낮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공포구간 주식에서 두 가지 심리가 존재하거든요. 항상 주식은 바로 공포와 탐욕입니다. 막 떨어지면 너무 공포감에 있어서 엉뚱하게 손절치게 되고 무서워하고 또 하나가 탐욕이죠. 월봉에서 막 사상 최고가 찍고 하는 거 올라가서 쫓아가서 뇌동매매한 다음에 난 지금부터 중장기 할 거야. 월봉에서 쭉 무너지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포 구간에 있지 않아야 되는 자리는 저는 항상 월봉 바닥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주라 하더라도 이런 건 있어요. 확 무너져가지고 2차 전지 이런 데또 올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업황이나 시장이 좀 안 좋으면. 근데 이제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고 이미 뭐 반영될 거 다 반영돼서 자리를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LNF가 제가 테슬라가 뭐 900, 몇 조 계약했다 950만이 되든 뭐든 알았으니까 그냥 20개선만 깨지 마. 안 깨고 있죠 지금. 특히나 이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LNF를 이렇게 5일선 안 깨지 않는 순간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 정확하게 이날 3%또 떴어요. 만약에 ESS 관련 흐름이 좋아서 물론 내일 음봉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ESS 관련주 흐름이 좋아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60선이 올려놓거나 21선이 올려놓으면 3번 차트가 되거든요. 가족분들한테 제가 3번 차트를 잘 보고 계시라고 하는데 상승 추세의 3번 차트는 잘 나와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월봉 바닥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선 뚫어주는 돌파를 먼저 체크하시면 되고 내가 예전에 사가지고 물렸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게 전체 이런 데로 주식 못 사게 하니까 항상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죠. 주동권에 사든가. 어쨌거나 이 정도면 뭐 많은 악재들이 반영이 돼서 너무 2차 전지를 지금 뭐 걱정하거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건 있죠. 그죠? 제가 막 2차 전지 이제 오래돼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막 위로해 주려고 막 억지로 막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날아갑니다. 뭐 저를 믿고 따르세요. 전 그런 얘기 못 해요. 뭐 어떻게 알아요? 다시 이런 데 올지 안 올지. 그냥 자리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이미 많은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차트로 봤을 때는 그냥 20개선을 깨지 않으면 추세는 안 무너져요. 물론 이제 꼬리 달았다가 또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표점의 이 정도 자리는 사실은 낮죠. 그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채널의 장점이죠. 근데 저건 바닥주를 좋아하는 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많이 밀렸다 하더라도 최소한 월봉 5개선도 안 깨고 있고 자, 일봉이죠. 그죠? 60일선 깨긴 했어도 이전 바닥 같은 안 깨면 돼. 물론 깨면 이제 심하게 밀릴 경우 이렇게 5개선까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5개선 가격이 81,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조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예전에 오래전에 물리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가 얘기할 때는 바닥이었었고 여기거든요. 여기 이런 데였었기 때문에 사실 수익권에 있는 게 맞아요. 따라서 내일 만약에 또 다중바닥을 치고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좀 이렇게 조정 거쳤다 한 방에 가져오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안 되고 갖다 깨가지고 옆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좀 주식이 좀 이렇게 좀 이제 이 정도면 저점인가 하고 안정감을 갖는 거죠. 한미반도체가 제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죠?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60일선 깼다고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60일선 근처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다중바닥, 앞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만약 에코프로가 저 상태를 보여줬다. 앞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미반도체처럼 얘를 빵 뚫었다. 그때부터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지 이런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를 잘 보고 있어야죠. 그렇게 되게끔 되는 자리가 나오는지 우리가 그렇게 되게끔 봐야죠. 그런 자리 나오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복귀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갈 때는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물렸다면 지금이 걱정할 자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에코프로비언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에코프로비언 목표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낮아지나 마나 뭐 여긴데요. 뭐 낮아져 얼마 낮아지겠어. 단 20개선을 깨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이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어차피 중장기신 분들은 상관없죠. 그죠? 어차피 바닥권이니까. 이건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게임은 이제 각오해야죠. 내가 앞으로 2, 3년은 더 들어가겠어. 난 여유가 있고, 내가 뭐 대출받아 산 것도 아니고, 파다면 더 사면 돼, 얘네들은. 2차 전지는. 어차피 ES 시장 계속 커지고, 그러고 이 전기차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데는 안 돼요, 이런 데는. 높은 데는. 이해하셨죠? 그죠? 바닥권일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별로 공포감에 있을 자리는 아니다 생각하고, 단지 이제 월요일 날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게 미증시 중에 ESS 관련 종목들이 원체 조금 뛴 게 아니라 하도 강하게 떠가지고 막 10%, 12%씩 뛰었기 때문에 혹시 뭐 내일 월요일 같은 날 우리나라 2차전지 쪽도 좀 흐름이 좀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서 복귀를 해주면 아마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다시 2차 전지가 올해는 좀 좋아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잘 가져보고 월봉에서 이 정도면 조정이 들어와 3개월 동안 조정이 들어오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날씨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전체적으로 저기 그 강풍도 많이 부니까 주위에 이제 불 같은 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